인사해. 무거워라.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지 아세요? 한 11kg 내외로. 예? 11kg라고요? 얼핏 보기에는 좀 통통하긴 한데 네.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하나요? 의심 가득한 제작진. 얘는 들 때도 어떻게 들어요? 직접 들어보지 않고선 모르는 이 묵직함. 둥글둥글 원통형 몸매. 제 몸 한번 뒤집기가 천근만. 하루 종일 이러고 자요. 으짜 성공이다. 신발장 갔다가 화장실 가다 늦었고. 살랑살랑 흔드는 요 오동통한 꼬리부터 남다른 매력 철철. 치명적인 옆대는 또 어떻고요? 흡사 물범과 같은 자태를 보이는 좌중을 압도한 치명적인 몸. 이 정도면 다이어트 필요성 충분히 확인됐죠? 저희 눈에 귀여운데 아무래도 살이 찌면은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이쯤 되니 루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루이가 지금 견종이 그 엄마 아빠가 다 시츄 말티즈 믹스견이에요. 중형견에 속하는 건가요? 소형견에 아무래도 속하죠. 엄마 아빠 봤을 때는 이렇게 등치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족보상 소형견이지만 이 사이즈는 중형견 못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소형견 루이의 배 둘레는 자그마치 21인치. 네. 웬만한 걸그룹 허리 사이즈보다 날씬하죠? 뭘 이 정도로 놀라세요? 앞으로 어쩌시려고? 이게 다 3X라지거든요. 야, 3X라지요? 상체는 딱 맞고 하체는 되게 커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크죠? 아기자기 예쁜 옷은커녕 스타일링도 많이 까다롭다는데요. 빅 사이즈 모델 루이의 패션쇼 시간. 안 맞을 것 같아 이제. 그치? 안 맞아. 자, 하나, 둘, 셋, 흡! 원래 맞았었거든요. 더 꽉 잠궈봐. 나 지금 숨 참고 있으니까 빨리 잠궈. 빨리 잠그라고! 숨 참고 있는데. 옷 한 번 입히려고 부부가 달라붙어야 한다니. 야, 이거 참 힘들다. 힘들어. 이게 제일 이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네, 제가 안 잠겨요, 저쪽이. 잠가도 움직일 때마다 하나씩 뜯어져요. 그래서 예쁜 옷을 사도 잘 안 맞아가지고. 옷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 나 너무 그래. 졸리다. 이래봬도 다이어트 돌입한 지 벌써 2년. 식단도 운동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데 정말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건 뭔가요? 이거요? 근육이 좋다고 해서 산육명제. 그럼 설마 저게 다 근육은 아니겠죠? 밥 먹을 때 꼭 같이 주세요. 네, 안 그럼 밥을 안 먹어서. 야, 밥 먹고. 사료를 좋아하나 봐요. 네, 다이어트 사료이기도 하고 맛없는지 잘 안 먹어요. 배고프면 이제 참다 먹고. 뭔가 아리송한 보호자의 말. 식사 시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루이, 밥 먹자. 일로 와. 밥 먹어. 밥 먹잔 말에 신나게 뛰어가는 루이. 그런데 응? 아니 정말 사료에는 관심도 없네요.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살 빠지려고 그러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평상시에도 주면 바로바로 먹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규칙적으로 줘보려고 해도 밥만 규칙적으로 줘도 얘가 규칙적으로 먹질 않으니까 좀 먹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야,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인 건지 아무래도 미스테리한 루이의 살. 그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추측 하나. 혹시 다른 음식을 먹는 건 아닐까요? 아하, 딱 걸렸어 루이. 네. 네, 항상 와 있어요. 음식 같은 거 할 때라든지 특히 둘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자기도 끼고 싶어가지고 꼭 같이 쫓아다녀요. 오, 스멜. 개도 사람도 죽고 못 사는 맛있는 갈비. 우리 루이 슬슬 본색 드러내는 것 같죠? 자, 쌈까지 준비 완료. 드디어
부부의 한 끼 밥상 완성. 밥 먹고 와. 아니나 다를까 루이는 음식에게서 눈을 못 떼네요. 안 돼. 밥 먹고 오면 상추 줄게. 아빠 거야. 안 돼. 밥 먹고 오면 줄게, 루이야.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고기가 아니고 상추? 얼른 줘요. 현기증 나단 말이야. 그러던 그때 신영 씨가 상추 한 장을 건네는데요. 그걸 또 받아 먹네요. 앞발로 딱 잡고 상추를 뜯는 루이. 야, 이거 한두 번 먹어본 맛있어? 솜씨가 아닌데요. 너는 왜 풀만 먹는데 살이 찌냐, 루이야? 코끼리도 초식동물입니다. 약간 사료는 안 먹던데 상추는 잘 먹네요. 사람들이 얘 상추 먹는 거 보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이 소리 나고 막 그러거든요. 역시 상추는 나의 맛있어요? 소울푸드. 먹을까? 오이? 아니, 오이까지? 채소 잘 먹는 강아지는 처음 보네요. 와, 정말 잘 먹는데요. 채소가 얼마나 맛있게요. 루이야. 이 맛이야. 야! 야채를 주니까 살을 안 먹는 게 아닐까요? 상추를 매일 주지는 않아요. 안 주는 날도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만 둬. 진짜 안 줄게. 그리고 계속되는 루이의 기막힌 식습관. 냄새만 맡으면 먹어. 더 버려야 돼. 그러면은 루이야, 이리 와봐. 이거를 이렇게 싸서 줄게. 자, 어때? 오이 맛 한 번 보더니 상추를 거부하는 루이. 상추에 싸 먹으라고. 그 오이랑 상추 같이 있으면은 나중에 먹은 걸 먹는 건지 맨날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네네. 신기한 그 모습 잠깐 감상하고 가실까요? 다 먹었다. 끝. 없어요. 다 먹었다. 내 오이! 내 오이! 이거 먹. 보통의 비만견과 달라도 너무 다른 루이. 사료도 잘 먹지 않고 고기는 입도 안 대는데 대체 어쩌다 비만견이 되어버린 건지. 가히 새낙의 최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보다시피 태어났을 때부터 비만은 아니었다는 루이. 한번 살이 찐 후로 체중이 줄지 않고 있다는데요.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중성화 수술하고 그때부터 좀 식욕이 왕성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좀 먹을 거를 좀 자주 찾고 전보다 자주 먹는데 그래도 1년 정도는 그렇게 이렇게 살이 찌진 않았거든요. 그때 한 6kg에서 7kg 내외였으니까 좀 통통하기는 해도 걱정할 정도의 몸무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살 가까이 되고 나서부터 몸무게가 갑자기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억울해. 그렇다면 초측 둘 운동량 부족? 산책은 잘 하나요? 루이야,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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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가고 싶어요. 끊어줘, 끊어줘. 끊어줘. 나가는 건 좋아하네요. 이래봬도 나름 관리하는 개입니다. 두고 보세요. 보란 듯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루이와 보호자. 가자. 이대로 와. 안녕. 의사 표현 하나는 정확한 루이. 산책은 잘할까요? 이봐, 당신들 내가 얼마 못 뛰를 줄 알았지? 이거 봐. 내가 얼마나 잘 뛰는데. 가자. 근데 좀 안 간다. 아우 뜨거워라. 날이 좀 덥네요. 그늘로 가자. 아 이거 나왔으니까 걷기는 해야 되는데. 그늘이다. 잠깐만요. 충전 좀. 아우 시원한데 살 것 같다. 아저씨 여기 잠깐만 있다가요. 잠깐만. 역시 산책이 최고지. 아 힘들어. 잠깐만 쉬었다가. 금세 방전되지만 산책은 잘하는 걸로 확인. 출발 가볼까, 루이?
쉬엄쉬엄 하자고요, 쉬엄쉬엄. 들어봐. 이렇게 잡대거든요. 이쯤 되면 충분한 것 같은데. 끝났어. 산책 끝. 아, 좋았어. 와. 하얗게 불태웠어. 루이야. 오늘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네, 안녕. 이 녀석 제대로 녹초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누워있는 시간도 많고 잘 안 움직이니까 밥 달라고 하는 거나 볼일 보러 가는 거 빼고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아이라서 에이, 잘 잤다. 살이 찐 후 움직임이 더 없어진 녀석. 되도록 산책은 꾸준히 해줄 뿐 아니라 체중 감량에 신경을 쓴다는데 왜 도통 살이 빠지지 않는지 부부는 미스터리입니다. 동물병원 같은 데서라든지 이렇게 검색하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식이요법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양을 맨날 양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료를 주는 양이 그 양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거든요. 더 줄여보면은 얘가 막 구역질하고 토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데 사실 해가 갈 때마다 걱정돼요. 겁나요. 얘가 혹시 갑자기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걱정인 건 녀석의 건강.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 올라왔어. 할 수 있어. 오늘도 원인 모를 살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루이. 아유, 이거 안쓰럽네요. 루이야, 힘내. 야 하나 올라왔다. 다시. 웬일이야, 웬일이야? 과연 루이 살의 비밀을 밝히고 비만 탈출 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주는 반려견 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나섭니다. 렛츠고! 과연 설채현 전문가는 루이의 비만 미스테리를 풀어줄지 자, 기대를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루이야, 일로 와. 너 나가서 놀 거야? 무슨 일이오 이게? 아이 참 멀리까지 오셨네. 날 따라오슈. 아유 살찐 게 이게 무슨 문제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전문가의 등장에 루이가 많이 당황한 것 같죠? 그나저나 선생님, 루이를 본 첫 소감이 어떠세요? 너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엉덩이로 앉는 게 아니라 배로 앉네요. 너 이걸로 앉는 거잖아, 너 지금.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루이? 배고파서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배고파서 좀 예민해요. 저 오늘 너무 예민하니까 살살 다뤄주세요. 알았죠? 지금 딱 완전 시선 강탈하고 있거든요, 루이가.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순간 귀여운 반, 놀라운 반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강아지들 비만이라는 게 상당히 간단하지는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루이의,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헬스장 딱 가면 가장 먼저 뭐 하죠? 런닝머신? 맞습니다. 체지방? 체지방 측정. 사람은 기계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만 강아지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체지방 측정 방법이 있어요. 먼저 반려견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허리 라인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통통해 보인다면 일단 비만을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슴 둘레와 다리 길이를 측정해 체지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9번째 늑골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강아지들 갈비뼈가 1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뒤에서부터 13개부터 만져서 9번째로 가야 되는데 살 때문에 9번째 갈비뼈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루이야, 13, 지몸미. 12, 11, 19 마음의 눈으로 할게요. 자, 이번엔 비만의 척도 체지방률을 알아볼 차례. 우와, 가슴 둘레 64cm. 진짜입니까? 정강이 다음은 다리 길이도 알아봅니다. 좀 10 정도로 보겠습니다. 10. 수학을 잘하니까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루이의 체지방률 결과는 두둥.
대략 71%. 다시 말해 체지방률 71%라는 건요. 보통 비만 수준을 넘어 초고도 비만으로 위험한 수준. 아, 루이야, 너 어쩌면 좋니? 보통 좀 찐 아이들도 한 30에서 35 사이가 나왔었거든요. 70이라는 거는 정말 높게 나온 것 같고, 지금 제가 루이는 초고도 비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정상 체중을 가지고 마른 아이들이 뚱뚱한 아이들보다 16% 정도를 더 오래 산대요. 건강도 우려된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 16% 딱 들으면 별로 안 긴데? 이러실 수 있지만 강아지들이 16살, 15살, 16살을 산다고 봤을 때 2년에서 3년이에요. 강아지들한테 2에서 3년이면 사람한테는 거의 10년이에요. 오랫동안 보호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비만의 원인을 꼭 밝혀야겠죠? 루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 몇 살 때부터 좀 이상했던 것 같으세요? 한 1년 6개월 그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하면서 얘가 좀 식욕이 왕성해지기는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는데 1년 6개월에서 한 2년째 돼가면서 살이 급속도로 많이 찐 것 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2살 이후로는. 2살 이후로는 네. 계속 이 상태에서 네.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네, 큰 차이 없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빠릿빠릿하고 날씬했다는 루이. 우리 애기 때예요? 친구 놀러 온 줄 알았네. 저 때도 통통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건 완전 새끼 때, 생후 한 6주 됐을 때. 하지만 문제는 중성화 수술 이후 급격히 불어난 체중. 묵직한 요 뱃살 때문에 자기 몸 긁는 것조차 힘들어했는데요. 못 긁는 거예요? 이거 시원해. 엄마가 대신 긁어줘야 되고. 어떡해. 아이고, 육중한 몸을 이끌고 루이야, 너도 참 힘들지? 몸이 뚱뚱해서 보이는 불편한 증상은 또 있었는데요. 지금 루이 보면요, 평소 숨 쉴 때도 이렇게 씩씩 소리 나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살쪄서 기도에도 살찌는, 여기 목에도 살찌는 거예요. 그건 숨구멍이 좁아지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코 골지 않아요? 코도 골죠? 그렇다면 루이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왜 살이 빠지지 않았던 걸까요? 저를 살을 통이고. 그러면 저렇게 하루에 한 몇 번 주신 거예요? 많으면 3번. 왜 그러셨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네. 몸매가 저렇게 된 이후에도 배고프다고 짖으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주면은 원래 먹을 시간에 안 줬어요. 원래- 한번 먼저 뭐, 먹으면 네. 그 양은 정해놓고. 네, 양. 나름 규칙을 지켜서 사료 배식을 해왔다는 보호자. 그렇다면 채식 사랑이 남달랐던 루이. 그런 녀석에게 채소를 자주 먹여왔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오히려 다이어트하는 아이들한테는 상추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칼로리가 낮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포만감을 줘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상당히 추천하는 거고, 보통 비만인 강아지들한테 저런 거 한번 먹여보세요 해도 대부분 안 먹어요. 불행 중 다행. 오, 그럼 두 분 만점 보호자? 오이랑 상추가 좋은데 지적할 게 있어요. 그럼 그렇죠. 밥상에서 주지 마세요. 우리가 상추를 먹을 때 준다. 그러면 루이가 상추가 있을 때만 올까요? 아니죠. 밥 먹을 때 항상 옆에 오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딱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마음이 약해요. 그죠? 마음 많이 약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추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움직였을 때, 그럴 때 상추랑 오이를 주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식탁 옆에서는 주지 마세요. 반려견 다이어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의 태도. 그만 줘. 식생활을 보호자가 통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앞으로 식탁에서의 무분별한 보상은 금지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건 운동량. 금방 지치긴 했지만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산책에 나서곤 했는데요. 어디 이뿐입니까? 마치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듯 피땀 흘린 루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설 전문가. 비만 때문에. 사람도 그렇죠. 비만 살이 많이 찌면 가장 안 좋은 건 관절인데 관절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촬영 중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루이의 힘없는 뒷다리. 대체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루이가 이 몸무게로 지금 이 무릎 상태로 우리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지낸다면 1, 2년 이내에 2다리 다 못 쓰고 앉아서 똥오줌 쌀 수 있어요. 못 걷고. 여기서 잠깐. 세나게 공식 수의사 겸 트레이너 설채연 전문가가 알려주는 반려견 명의 관절편. 여기 있는 게 이게 슬개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라는 게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요 관절에 계속 더 뭔가 무게가 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뼈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모양 딱 봐도 다르죠? 많이 돌아갔어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저렇게 되다 보면 이거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십자인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십자인대랑 무릎 연골이 다치게 되고 이게 끊어지면 못 걸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이 몸무게를 가지고서는 재활을 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도 다시 또 끊어지고 다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살을 빼야 돼요. 무조건 살을 빼야 돼요. 관절을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10분 정도 2번 해주면 가장 좋아요. 대신에 아침과 저녁 정 힘들면 10분만이라도 평지를 걷게. 관절이 안 좋은 아이들한테 그 운동량을 채우겠다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훨씬 더 무릎이 더 빨리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운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높은 곳에 오르는 일 당분간은 금지예요. 그렇다면 식습관도 운동량도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데 루이는 대체 왜 살이 빠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 우리 여자 보호자님은 임신을 하셔서 많이 못 움직이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남자 보호자님은 야간 근무가 좀 있으셔서 낮에 들어오셔서 쉬시는 날이 많고 임신과 야간 근무로 밤낮으로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진 부부. 이런 일상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반려견들도 사실 사람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주 원인은 아니지만 루이도 같이 이제 좀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살이 찌는데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야외 산책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보내는 루이. 이것이 비만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러시기는 해요. 아, 얘가 살이 쪘어? 하지만 아픈 거랑 연결시키지 잘 못하세요.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가장 먼저 의심했던 건 루이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살이 급격하게 찌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의심을 했어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요? 보호자분들은 잘 신경을 써주신다고 뭐 식이 조절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살이 찌는 본의 아니게 살이 찌는 그런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그런 질병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반려견이 비정상적으로 살이 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건강검진. 루이 역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비만을 만들게 하는 질병들이 크게 봐서는 2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두 번째가 쿠싱이라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병인데, 이 2개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봤을 때 루이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나왔습니다. 이 부신이라는 장기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너무 과다 분비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요. 첫 번째가 식욕이 많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쌉니다. 루이처럼 좀 살이 찌기 시작해요. 꼭 살이 찌지 않더라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근육이 얇아지거든요. 근육이 얇아져서 배가 이렇게 올챙이 배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증상, 아이들이 행동학적으로도 공격성이 증가된다거나 오히려 예민해진다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증상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루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의학적 치료와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을 통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차근차근히 천천히 끊어야지 요요도 없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